큰별쌤 최태성과 함께하는 순으로 풀어 보훈. 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 커뮤니케이터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교육과정 개편과 함께요 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시험부터 한국사 영역에서요 근현대사 영역의 출제 비중이 높아졌어요. 그러면서 보훈 인물과 관련된 문항 출제가 늘어났습니다. 자, 이번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시험 한국사 영역에서는요 보훈과 관련된 문제가 무려 5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자, 지금부터요 궁금합니다. 한 문제 풀어보면서요 나라를 위해 헌신한 보훈 인물을 만나보겠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2023년 11월 14일이었죠. 대조선 독립단 총단장 정도욱 지사의 유해가 조국을 떠난 지 120년 만에 대한민국으로 봉환되어 국립대전 현충원에 안장됩니다. 정도욱 지사는요 하와이에서 한인사회를 이끌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한국광복군 후원, 외교 및 선전사업, 중국과의 연대를 통한 항일투쟁 등 정말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인물이었는데요. 1995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된 분입니다. 자, 보훈. 이 보훈은요 국가 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어 나라에서 유공자나 그 유족에 대해 예우와 보답을 하는 일입니다. 정독지사의 유해봉환처럼 조국으로 미처 돌아오지 못하고 돌아가신 국가 유공자의 유해를 국내로 모셔오는 일도 중요한 보훈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보훈 이해되셨죠? 그럼 본격적으로 수능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풀어볼 문항입니다. 자, 지금 이제 홀수형 13번 문항인데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핵심적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장인환 전명운이라고 하는 지금 키워드가 딱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장인환 전명운의 의거를 계기로 미주 지역 한인단체 통합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결성된 단체. 이 단체가 무엇이냐? 이거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장인환 전명운은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국민은 독립할 자격이 없다고, 무지한 민족이라고 망발하고 다녔던 당시 그 외교 고문 스티븐스를 미국 샌프란시스코 베리부두에서 처단한 분들입니다. 이 사건으로 장인환 전명운이 체포되니까 미주 지역 한인들이 장인환 전명운 구명운동을 위해 하나로 뭉친 겁니다. 그 계기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대한인 국민회의입니다. 자, 지금까지 정답은 몇 번인가요? 1번이 되겠죠? 장인환 전명운의 의거는요 이후 국내외 항일운동에 큰 영향을 줍니다. 대한민국 정부는요 그래서 장인환 전명운 선생의 공훈을 기리어서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합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가해 체결. 자, 대한제국의 외교권 박탈 조약 뭡니까? 네, 바로 을사늑약이 되겠습니다. 고종은요,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이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대한제국이 외교권이 없는 상태에서 특사를 왜 파견했느냐? 이런 구실을 대면서 결국 고종 황제를 강제 퇴위시키죠. 자, 따라 정답은요 바로 4번 헤이그 특사가 파견되는 원인이 되었다를 답지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문제에서 소개된 소설 황제의 옥새, 여기 주인공은요 영국 출신 언론인 베델입니다. 이 베델은요 양기탁과 함께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한 인물이죠. 영국인은 당시 한국에서 치외법권의 특권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베델이 발간하는 신문은 일제 통감부의 그 검열과 압수를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베델은 그래서요 이 신문에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는 논설, 그리고 이 고종의 밀서 이런 걸 게재했고요. 장인환 전명운의 의거, 또 항일 의병 활동에 대한 호의적 기사를 싣기도 했습니다. 베델은요 사망 후에 서울에 있는 양화진
양화대교 쪽입니다.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묻혔고요. 비록 외국인이지만 항일 언론인으로서 한국의 독립을 위해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서 1950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받았습니다. 자, 다음은 15번 문제입니다. 밑줄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자, 일제의 강압적 통치에 대한 반발, 또 이 고종의 서거, 또 민족 자결주의, 대두, 이거 배경으로 일어난 운동은 뭐예요? 바로 3.1 운동이 되겠습니다. 우리 민족 최대의 항일 운동이었던 3.1 운동은요, 고종의 갑작스러운 죽음, 또 2.8 독립선언, 뭐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3.1 운동은요, 약 200여만 명이 참여한 거족적 민족운동이었죠. 3.1 운동을 계기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일제가 이른바 문화통치로 통치 방식을 전환하게 되는데, 와우, 이거 진짜 시험에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 건데 또 나왔습니다. 네, 정답 몇 번이 되겠습니까? 정답은 그래서 1번, 이른바 문화통치 실시의 계기가 되었다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 3.1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김마리아입니다. 김마리아는요, 일본에서 유학 중 아까 이야기했던 그 2.8 독립선언, 도쿄에서 있었죠. 2.8 독립선언에 참여했다가 선언문 그 수십 장을 가지고 몰래 국내로 들어왔던 인물입니다. 결국 3.1 운동의 지도자로 지목되어서 일본 경찰에 체포돼 정말 수감 중에 모진 고문을 당하기도 했죠. 출소 이후 김마리아는요, 여성들의 그 교육과 독립운동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많은 활동을 전개했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도 참여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요, 이러한 김마리아 선생의 공훈을 기리어서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합니다. 자, 다음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 군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자료에서 핵심적인 문장은 뭐냐면요, 바로 미국 전략정보국 OSS 나왔네. 야, 여기와 이제 합작하여서 국내 진공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요 부분이 되겠네요. 그죠?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 가 군대가 바로 한국 광복군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시험에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 그런 단체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0년 충칭에서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죠.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연합군 편에 서서 정식으로 대일선전 포고를 합니다. 그리고 영국군과의 그 합동작전을 위해서 인도 미얀마 전선에도 파견되었고요. 또 미국 전략정보국과 합동으로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네, 바로 5번 인도 미얀마 전선에 투입되었다를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한국 광복군을 지휘한 총사령관 누군지 아십니까? 이분도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바로 지청천입니다. 지청천은요, 일본 사관학교 졸업 후 중위가 되었지만 이 3.1 운동 이후에 일본군의 그 군사훈련 책자와 지도 등을 가지고 망명해서 독립군에 합류했던 인물이죠. 그리고 신흥무관학교의 그 교성대장이 되어가지고 정말 수많은 독립군을 길러냈습니다. 1940년 한국광복군 창설에 참여하면서 광복군의 그 총사령관을 맡기도 했지요. 이처럼 정말 지청천은요, 항일 독립군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청천 장군의 공훈을 기리어서요, 1962년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요, 독립운동과 관련된 보훈 인물들을 살펴봤는데요. 마지막 문항, 이 마지막 문항은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보훈 인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9번 문제네요. 자, 밑줄친 시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뭐 지금 키워드가 뭐 막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4월 19일 총궐기했고요. 3.15 부정선거와 독재정부의 반민주적인 행위를 규탄했다. 뭐예요, 이거는요? 바로 4.19 혁명임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이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벌이게 되니까 이를 규탄하는 학생들의 시위가 일어나죠. 시위 과정에서 실종된 김주열 학생이 최루탄을 맞고 숨진 채 발견되면서 이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했고, 그러면서 그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승만은 그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고요. 허정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 정부가 수립되었죠. 자, 이 과도 정부는요, 양원제 국회 구성과 내각 책임제를 기반으로 하는 헌법을 개정을 합니다. 개정된 헌법에 따라서 바로 장면 내각이 출범을 했던 것이죠. 자, 그 따라 정답 몇 번인가요? 정답은 5번. 내각 책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의 계기가 되었다를 답으로 고르시면 되겠네요. 2023년 4월 19일 4.19 혁명 63주년을 맞이해서 정부는요, 4.19 혁명 유공자 31명에게 건국포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때 건국포장이 수여된 유공자 중에서요, 고 김주열 열사의 어머니 고 권찬주 여사도 포함되었습니다. 고 권찬주 여사가 3.15 의거 이후에 아들 김주열의 죽음을 은폐하려는 권력기관의 부당한 행위에 항거함으로써 정말 이 4.19 혁명 확산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저와 함께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한국사 13, 14, 15, 16, 19번 5문항을 함께 풀어보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보훈 인물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어느 수험생이 이런 수강 후기를 남겼습니다. 우리 근현대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자신의 공간과 시간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부터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 외운 것이 아니라 그분들 모두를 기억해 드리겠다 라고 말이죠. 너무 감동받았어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억해 드립시다. 그분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보훈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역사 커뮤니케이터 금별쌤 최태성이었습니다. 수능으로 풀어 보훈!